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에게는 특별한 연애 상대가 한 명 있어요. 바로 밤이면 알아서 찾아오는 주인집 아줌마인데요. 다세대 주택 집주인인 아줌마는 40대 후반이고요. 아이들을 둘 키우면서 혼자 사는 이혼녀예요. 생긴 건 예쁘장한 편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도도해 보이는 편인데요. 저하고 연애를 할 때면 그렇게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달라는 건 두말하지 않고 다 해주는 그런 아줌마이죠. 또 어찌나 적극적이고 욕구가 강한 편인지 사랑을 나눌 때면 저도 너무 만족스럽게 느껴져요. 아줌마 덕분에 저는 평생 살면서 요즘 들어 여자랑 연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밑바닥까지 추락했었던 저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준 주인 아줌마와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에요. 얼마 전에 자금 사정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이름이 알려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창 코인 열풍이 불었잖아요. 회사에서도 부장님이 코인으로 몇 천을 벌었네, 누구는 몇 억을 벌고 퇴사를 했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자꾸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투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저도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죠. 그냥 얌전히 저축하고 적금 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에 저도 일확천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조금에다가 적금을 깨고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나요? 투자 초창기만 해도 수입이 꽤 괜찮았어요. 이렇게 돈이 쉽게 벌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날이 며칠 이어지다 보니 씀씀이가 커지기도 했어요.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투자를 전업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허황된 기대감에 빠져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냥 시장이 좋아서 대충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낮았던 것뿐인데 저는 제가 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주워들은 지식으로 겁없이 덤볐던 저는 언젠가부터 계속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요. 수익난 금액도 다 까먹고 결국에는 원금까지 홀라당 날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만뒀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본전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손실 본 금액이라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에 전세 보증금 대출이란 걸 받아서 투자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결국 그 돈까지 홀라당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졸지에 그런 상황에 놓이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세 보증금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도 있었는데 다 잃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한 건지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은 동시에 닥치는 걸까요? 때마침 전세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럴 형편이 안 되었던 저는 결국 그 전셋집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회사는 계속 다녀야 하니 서울에서 가장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 무렵 서울에서 가장 값싼 월세를 찾으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썼네요.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지금 이사온 옥탑방이었어요. 월세만 놓고 보면 더 저렴한 반지하도 있었는데 볕이 안 드는 반지하보다는 옥탑방이 그래도 덜 꿉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옥탑방을 계약을 하게 되었죠. 나름 깔끔한 전세에 살다가 후진 동네 옥탑방으로 이사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사간 집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운치 있는 그런 옥탑방이 아니고 정말 후진 동네의 허름한 주택의 옥탑이었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속으로 많이 흐느꼈죠.
괜히 남들 따라서 투자한다고 수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홀라당 까먹은 제 자신을 질책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옥탑방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네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다시 적금도 들었고요.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회사 일을 마치고 야간에 대리운전 일까지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루에 몇만 원 더 벌어보자고 대리운전을 하다 보니 몸이 정말 피곤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일확천금을 벌어보겠다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고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다는 기분이 참 보람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날도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몇 탕 뛰고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집 앞에서 택시 한 대가 멈추더니 아줌마가 내리더라고요. 바로 집주인 아줌마였죠. 이 다세대 건물 주인인 아줌마는 40대 후반이었는데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애들을 키우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아저씨 이야기를 빌리자면 아주 여우 같고 쌀쌀 맞기가 보통이 아닌 아줌마라고 했죠. 월세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에서 집주인 아줌마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봤을 때 저런 아줌마라면 안아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사실 주인집 아줌마는 새끼가 얼굴에 가득해 보이는 타입이었거든요. 솔직히 그 나이 아줌마들하고 비교하면 동안이고 예뻐 보이는 편이었고요. 도도해 보이기도 하면서 여우 같은 타입인 듯 했어요. 아무튼 그래도 저하고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서로 접점이 없으니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날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택시에서 내리던 아줌마를 마주쳤던 거죠.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퇴근이 늦은 거냐면서 반갑게 아는 체를 했어요.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보니 술에 취한 듯 보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보니 아줌마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죠. 저야 대리운전을 하다 보니 술 마신 사람들을 많이 대하게 되어서 익숙하기는 했는데요. 술 마시면 괜히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줌마도 그런 것 같았어요. 저를 붙잡고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했는데 친구들이 다들 남편이 있다 보니 자기를 버리고 집에 일찍 가버렸다고요. 젊었을 때는 다들 밤새 놀아주던 친구들인데 변했다면서 괘씸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러더니 뜬금없이 저보고 술을 좋아하면 자기랑 한 잔 더 하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옥탑방에 이사 왔으니 이웃사촌이 된 건데 친해질 겸 술이나 한 잔 하자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눈을 붙이고 출근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아줌마의 술주정을 받아줄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취하신 것 같으니 댁에 가셔서 주무시는 게 어떠냐고 나름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많이 안 취했다면서 지금 자기 퇴짜 놓는 거냐고 억지를 부리는 통에 그냥 옥탑방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했어요. 아줌마를 부축하면서 옥탑방까지 올라가는데 아줌마 화장품 냄새에 술 냄새까지 섞여서 정신이 몽롱하더라고요. 몸도 잘 못 가누는 통에 계단을 오르면서 아줌마는 저에게 계속 기대왔는데요. 속으로는 자기를 잡아먹어 달라고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야릇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옥탑방이 4층이라 혼자 올라가기도 가끔은 다리가 아픈데 술 취해서 기대오는 아줌마를 부축해 올라가려니 2배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아줌마를 데리고 옥탑방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아줌마를 거의 방바닥에 내던지듯이 내려놓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냉장고에 있는 소주 한 병을 꺼내놓고는 아줌마와 마주 앉았죠. 술안주나 이런 건 있지도 않아서 그냥 깡소주나 몇 잔 대접하고 보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방 안에서 마주 앉아서 아줌마와 단둘이 있게 되니 참 야릇하더라고요.
요즘 40대 아줌마들은 옛날하고 다르게 자기 관리들을 잘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몸매도 그렇고 아가씨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특히 주인집 아줌마는 또래에 비해서 더 젊어 보이는 편이었죠. 아줌마는 친구들을 만난다고 한껏 꾸몄는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요. 술에 취해서 바닥에 철푸덕 앉아 있다 보니 아줌마의 허벅지 속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솔직히 피곤하면서도 야릇한 감정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비록 이렇게 인생이 폭망해서 옥탑방에 새를 들어 사는 상황이 되었지만 술 취해서 정신없는 여자를 어떻게 할 만큼 막장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 야릇한 생각은 접어두고 아줌마하고 깡소주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많이 취한 것 같았는데도 안주도 없이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막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전 남편이 사업한다고 재산을 많이 날려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전 남편 흉을 한참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우는 통에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었다고 어쩌다가 자기 팔자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넋두리를 늘어놓았죠. 자기보다도 별 볼 일 없었던 동창들이 남편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면서 본인 팔자 타령을 하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그런 레파토리들을 한참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줌마의 빈 술잔을 채워주면서 계속 이어지는 아줌마의 넋두리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아줌마는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지는 타입인 듯 했어요. 대리운전하면서 만나는 손님들 중에도 쉴 새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손님들을 꽤 만나봤거든요. 그런 손님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좋아하는 편이죠. 그런 경험을 살려서 집주인 아줌마의 술주정도 한참을 들어주었네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아줌마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본인은 한창인 것 같은데 남자가 없어서 외롭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신경질이 나기도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한껏 이야기를 쏟아붓던 아줌마는 갑자기 피곤하다면서 술을 마시다 말고는 침대에 기대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되려나 싶어서 댁에 내려가서 주무시라고 아줌마를 흔들어 봤는데요. 아줌마는 거의 만취해서는 잘 깨어나질 않았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고요. 저는 몇 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술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아줌마랑 신랑이 할 기운이 없었어요.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면 알아서 가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저는 아줌마를 옆으로 눕혀드렸어요. 머리에 베개를 하나 받쳐주고 이불을 대충 덮어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저도 방 한구석에서 따로 잠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보니 집주인 아줌마는 아직도 꿈나라에 있더라고요. 대리운전을 하고 와서 아줌마의 술 시중까지 들었으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는 대충 씻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아줌마가 정신이 들었는지 깨어나더라고요. 주인 아줌마는 어제 자기가 여기서 잠든 거냐면서 민망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술이 과해지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먹는다면서 본인이 나이 먹고 주책이었다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어제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남녀 사이 일을 말하는 건지 무슨 질문이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고 술을 몇 잔 더 하시고는 깊이 잠드셨는지 깨워도 안 일어나셨다고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그냥 두고는 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겠다더니 아줌마는 속이 너무 쓰리다면서 혹시 꿀물 같은 거 집에 없냐고 물어봤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꿀물이 있을 리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며칠 전 대리운전할 때 손님이 주고 갔던 숙취해소 음료가 냉장고에 하나 있는 게 기억이 났죠. 저는 아줌마에게 그거라도 드시라고 건네드렸고요.
그 음료를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그제서야 갈증이 좀 풀리는 듯 아줌마는 어젯밤 신세 많이 졌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황급히 옥탑방을 내려갔어요.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는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에 대리운전 일을 나가보려고 했는데요.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봤더니 주인 아줌마였어요. 손에는 과일 한 봉지가 들려 있었고요. 어제 일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집에 과일 사면서 제 것도 조금 샀다면서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리운전 부업까지 하는 저보고 젊은 총각이 참 열심히 산다면서 남자는 생활력 강한 게 최고라고 저를 대견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사실 술에 취해서 흐트러져 있던 아줌마를 보고 약간 욕정이 생기기도 했고요. 남자가 없다고 안달을 내던 아줌마의 이야기를 생각하니 주인 아줌마를 꼬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일 잘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더 건넸죠.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가끔 술 생각나시면 제가 술친구 해드릴 테니 옥탑방에 종종 놀러 오시라고요. 그 이야기에 아줌마는 빼지 않고 자기야 젊은 총각이랑 둘이 술 마시는 거면 오케이라면서 좋은 내색을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그러면서 생각난 김에 내일 당장 저녁에 술 한잔 하는 거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죠. 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쉽게 술 약속이 잡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그날 대리운전을 몇 탕 더 뛰고 아줌마랑 술 약속을 한 날은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묘한 기대를 하면서요. 그렇게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아줌마가 옥탑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우리는 조금 친근해졌고요. 도도하게만 보였던 아줌마하고 의외로 대화도 잘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술이 조금 들어가니 저도 누구에게도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괜히 남들 따라서 투자했다가 모아놓은 돈이며 전세 보증금까지 홀랑 다 날려먹고 옥탑방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분명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면서 저를 격려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술잔이 오가면서 분위기도 조금 더 화기애애해졌고요. 조금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넉살 좋게 아줌마를 누님이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물어봤죠.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어 보인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에 아줌마는 기분이 좋은 듯 웃음을 감추지를 못했고요. 주인 아줌마보다 누님이라는 호칭이 더 정감이 간다면서 앞으로는 누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술이 몇 잔 더 들어가고 저는 아줌마에게 슬쩍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날 술 취해서 한참 때인데 만나는 남자가 없어서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나는 분이 정말 없냐고요. 아줌마는 본인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냐면서 민망한 듯 얼굴에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일이 이렇게 꼬여버리면서 여자친구를 못 사귄 지도 오래되었다라고 그날 술에 취한 아줌마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참느라고 혼났다고 너스레를 조금 떨기도 했죠. 아줌마는 저의 그 이야기에 남자가 화끈하게 밀어붙이지 뭐하러 참았냐고 살짝 저에게 빌미를 주는 듯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정말로 마음 가는 대로 밀어붙여도 되냐면서 아줌마에게 바짝 다가앉았죠. 아줌마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술상을 한쪽으로 밀어놓고는 아줌마를 품에 안았어요. 아줌마랑 연애하는 걸 몇 번 상상해 보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엄청나게 그 순간이 떨려오더라고요. 아줌마는 정말 여우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터치를 시작하자 콧소리를 내면서 목소리가 180도 달라져서 다른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였던 욕구를 다 쏟아내고 말았고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랑 제 옥탑방에서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인 것처럼 정말 다정하게 서로를 사랑해 주었고요. 간드러지는 아줌마 때문에 머리끝까지 흥분을 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아줌마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나 봐요. 사랑을 나누고 난 뒤 제 팔베개를 하고는 엄청난 콧소리와 함께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너무 좋았다면서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는 사귀는 거냐고 저에게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했죠. 저는 아줌마의 그 말에 할 거 못할 거 다 했는데 사귀는 거 맞지 않냐고 대답을 했죠. 우리는 그렇게 침대 위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장난을 쳤고요. 잠시 후에 아줌마는 너무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가져서 좋았는데 한 번 더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겠냐면서 저를 달아오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아줌마를 한 번 더 사랑해 주었네요.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제가 만나본 여자들 중에서 주인 집 아줌마하고 보낸 시간이 가장 만족스러웠다는 점이었어요. 그만큼 주인 아줌마는 물불 안 가리고 사랑을 나누는 거에만 집중했고 엄청 적극적이었거든요. 아줌마들 욕구가 엄청나다는 이야기만 주워들었지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로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이혼하고는 한동안 남자랑 데이트를 못해서 그랬는지 주인 아줌마는 유독 더 그랬던 것 같았어요. 엄청 밝히는 타입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한동안 굶었다고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리고 저야 30대 초반이니 한참 때이잖아요. 많이도 굶주린 주인 아줌마랑 한참 때인 저랑 아주 궁합이 잘 맞는 한 쌍이었던 거죠. 결국 주인 아줌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를 부르는 호칭도 옥탑방 총각에서 자기로 바뀌었고요. 남들에게는 도도해 보이는 아줌마이지만 저에게는 애교가 철철 넘치는 모습이어서 저는 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인 아줌마는 남자가 강하게 리드해주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더라고요. 아줌마의 그런 취향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더 강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네요. 어느 날은 옥탑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랑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도 은근히 야릇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짜릿하더라고요. 동네 야경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건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거든요. 아줌마도 누가 보면 어쩌냐고 부끄럽다고 하면서도 본인 몸짓을 멈추지는 않았죠. 그런 날은 같이 절정으로 가버리기도 했네요. 제가 돈을 모아야 하니 대리운전도 꾸준히 나가봐야 해서 아줌마랑 매일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는데요. 주인 아줌마는 대리운전을 안 나가는 날을 물어보고는 제가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옥탑방으로 찾아오곤 해요. 그리고는 정말 그날의 연애가 마지막인 것처럼 다 쏟아내듯이 본인 욕구를 채우고 돌아가곤 하죠. 아줌마는 이제 남편 있는 친구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면서 저에게 엄청 교태를 부리기도 해요. 그리고는 어느 날인가 그날도 사랑을 나누고 우리는 알콩달콩하면서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돈을 모으려고 대리운전까지 하는 제 사정을 알게 된 아줌마가 더 이상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만족시켜주는데 저에게 월세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오래 이 집에 살면서 자기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했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살아도 되고 그동안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라고 했죠.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아줌마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그날은 밤새 아줌마를 사랑해 주었네요. 얼마 전부터 아줌마는 제가 출근하고 난 후에 간단한 집안일을 해주고 가기도 하고요. 밑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기도 해요. 도도한 주인 아줌마가 우렁각시가 되어버린 셈이죠. 제가 대리운전을 나가지 않는 날은 알아서 찾아와서는 요부가 되어서 저를 즐겁게 해주고요. 몇 년 전에 무모했던 투자 실패 직후에는 정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요.
괜히 남들 따라서 투자했다가 쪽박을 차고 옥탑방으로 이사까지 해야 하는 제 신세가 한심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인생지사 세용지 마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 넘치는 주인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요즘에는 어떤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만큼 주인 아줌마와의 연애에 푹 빠져 있는 상태죠. 물론 아줌마랑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아줌마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주변 시선도 있으니 이렇게 비밀 연애를 이어가길 원하더라고요. 저도 아줌마의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집에 오래 살면서 주인 아줌마와의 달콤한 데이트를 쭉 이어나갈 생각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